보호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그 도시들을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그림은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성북구의 내용입니다. 성북구에서는 왼쪽에 북한산 국립공원과 성북구의 시가화 지역을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겠다라고 만들어놓은 하나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북한산 국립공원과 시가화 지역을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시가화 도시지역과 보호지역을 연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도봉구에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봉구도 역시 교통 지도를 작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도심과 북한산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고요. 바로 그 완충 지역에 공원을 도시공원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용을 좀 줄여주는 그러한 그 계획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호지역의 그 완충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로서 병관 관리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완충지역이 있는데 그 완충지역에서 그 산림이 보호지역, 북한산 국립공원이 바로 보여져 있습니다. 아까 테드 의장님께서 살고 계신 곳이 바로 보호지역 인근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집에서 보호지역을 바라볼 공간이 안 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례와 같이 도시민들이 보호지역을 눈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다면 아무래도 그 보호지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바로 그 완충지역의 도시계획을 생태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그 보호지역과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의 다양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체계라고 본다면 지역의 어떤 축제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지역을 협력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왼쪽에 있는 그 사진들은 아마 북한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주변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그 보호지역 관리를 위하고 하기 위해서 완충지역에서 함께 벌어지고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먼저 중요한 것은 과거 보호지역의 관리는 보호지역만을 관리하면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호지역은 주변의 배후도시와 연결되어 있고 배후도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 보호지역의 관리는 보호지역의 주변 도시로의 어떤 생태적 서비스 가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보호지역과 배후도시를 함께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지역의 보호지역과 완충지역을 교통 지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완충지역 시가 도시화 지역에 대해서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해서 생태적 도시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호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면 훨씬 더 보호지역을 미래 지향적으로 관리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제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IUCN 자연보전 총회가 주제가 네이처 플러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보호지역 인근의 도시를 생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로 네이처 플러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각을 하시고 올려주셨습니다.
Hi, my name is John Wiki. I'm working at Young University and also working for Korean Finance Association. And my presentation is also influenced in better use of machine. 저는 연기대학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한교육시대 학교에서 이번에 부동산에서의 말씀해주신 한보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버퍼존의 내용과 그다음 부동산이라는 곳이 이게 국립공원이 아니라 프로빈셜 파크 이게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인데 이게 작년에 그 환경부에다가 국립공원으로 이제 승격을 이제 신청했고 우리 피저빌리티 테스트,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지금 검토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은 광주광역시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5번째로 큰 도시고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현재 부동산의 넓이는 30제곱킬로미터, 30스퀘어킬로미터고 높이도 1.2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북한산의 굉장히 그 트레이드들이 잘 네트워크처럼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부동산 역시 크진 않지만 굉장히 잘 이렇게 네트워크 모양의 트레이드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로 광주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방문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북한산은 모르겠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약 57% 정도의 그 면적이 개인, 프라이빗 오너십이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사실 지금 제일 관계가 있는 게 광주광역시의 도시화된 지역인데요. 광주광역시에서는 되게 엄격한 그런 개발 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이 버퍼존이라는 그 개념에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맵을 보시면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레드 라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라인 부분이 현재 부동산 도립공원입니다. 프로빈셜 파크고요. 그 밖으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프로포저, 그러니까 제한된 그 내셔널 파크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 이제 승격이 되면은 면적이 약 2.7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2.7 그 타임스 larger than 원래 있었던 그 프로빈셜 파크보다 2.7배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 왼쪽으로 보시는 하얀색이 광주광역시의 도시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접해 있고요. 사실은 지금 이게 더 이렇게 오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좀 이따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그 일종의 중간 사이 버퍼존 역할을 하는 그 외곽 순환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외곽 순환도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에서도 이 지역을 제가 이게 정확한 용어는 잘 혹시나 안 텐데 시너리 그러니까 경관지구라는 거를 정해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그 덴서티, 빌딩의 높이를 제한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업지역이나 고밀도의 아파트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요 두 개 사이에 어떤 갭을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버퍼존의 역할을 지금 해왔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부동산 도립공원은 1972년도에 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도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이 아니고. 그리고 86년도부터는 광주시가 광역시가 되면서 이전에는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던 것을 광주광역시가 이제 그 관리를 맡게 됐습니다. 사실 1972년도 광주의 인구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62만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약 140만 정도의 인구가 문제되기 때문에 2배 이상 늘어난 인구에 따른 어떤 프레셔가 굉장히 강합니다. 얼버 프레셔가 굉장히 강하고 방문객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에 있어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산에 비할 건 못되지만 방문객도 약 700만, 7.2 밀리언, 700만 이상의 방문객이 있고요.
주로 광주에서 자동차나, 그러니까 이게 주체를 바꾸지만 자동차나 버스 통해서 또는 등산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첫 번째 보시면 레지던셜, 커머셜 앤드 인더스트리얼 그러니까 상업, 주거, 그리고 공업, 산업적인 어떤 개발이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광주 정부에서는 광주시에서는 첫 번째는 그 토지 이용을 가지고 규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너리존이라는 그 경관지구를 정해서 그걸 정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연하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곽순환도로가 광주광역시와 그 부동산 도립공원을 이렇게 갈라주는 여기 보면 링로드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2 외곽순환도로가 그 두 지역을 갈라주는 버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우연이지만 그 부동산 도립공원으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런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반 스크롤, 도시의 확장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7.6에 있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7.6에 있는 그 내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지금 부동산 도립공원에 있는 군사기지라든지 또 철탑 같은 것들도 전부 제거가 됐고요. 그 안에 있는 상업적인 시설들도 굉장히 많이 철거가 됐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광주광역시로서는 이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내추럴 헤비테이트, 자연적인 서식처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국립공원으로 이제 왜 광주광역시가 굳이 이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을 승격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은 뭐 경관적인 요소도 있고요. 또 헤비테이트, 그러니까 내추럴 헤비테이트를 보존하고자 하는 역할도 있고, 아까 보셨지만 이게 면적이 넓어집니다.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서 생태적인 연결성, 커넥션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쯤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주요한 이유는 뭐냐면 현지 어떤 바운드리가 사실은 에코노미컬 컨티뉴티, 지속성을 관리하는 데 되게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등산하러 오거나 방문객들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데도 그걸 이제 연결짓지 못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국가에다가 올렸고, 현재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미 광림관리공단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민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같은 것들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로컬 NGO입니다. 로컬 NGO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가 개인 프라이빗 오너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국립공원의 승격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로컬 NGO들이 굉장히 일단 부동산 사람을 동원해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효과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 오너들을 설득하고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게 국립공원이 되는 게 너네들한테도 경제적으로도 이익이고 여러 가지 이익이 된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이드라인 6.3가 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컬 NGO가 굉장히 효과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광주광역시장님의 어떤 리더십도 중요했습니다. 광주광역시장님의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했고, 결국 이 내셔널 파크가 국립공원이 되는 걸 통해가지고 펀딩도 굉장히 많아지고 관리가 매니지먼트가 공원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잘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주민들한테 설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면 이게 한국에서는 21번째 내셔널 파크로서의 어떤 중요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아까
한봉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에컬로지컬 디자인이라는 거 앞에서도 몇 분 발표전에 말씀해 주셨던 건데요. 서스테이너블 에컬로지컬 디자인이라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국립공원이 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얼번 플래닝하고 도시계획하고 어떤 그런 매니지먼트, 공원의 관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서스테이너블 어떤 에컬로지컬 디자인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전에 몇 가지 연구해보니까 토지의 규제, 토지용의 규제, 랜드 유즈 레귤레이션이라든지 또 건물의 어떤 밀도의 규제, 또 조닝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어떤 환경적인 가이드라인들이 두 개의 지역이 만나는 지역에 대해서 좀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Well, I think we have just about run out of time, but I think what's there? One or two questions? Is that possible? Another 5 minutes or so. Are there any questions or comments? I'd like to know what's the legal difference between a national park and a provincial park in Korea? Good question. 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는 자연공원을 세 가지로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중에 도 개념이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립공원. 그러니까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서울과 같은 광역시, 그 다음에 도, 군 이런 식으로 행정체계가 나가고 있는데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도는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도라는 어떤 행정 단위에서 관리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군립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군립공원은 도 하위 단위의 어떤 지역의 단위인데 거기서 관리하는 군립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자연공원은 한국의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공원 중에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고 도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을 도립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Okay, then we have maybe time for one more question or comment. If not, I want to thank you all for coming, thank our speakers, and thank the interpreters. This has been a very great decision.
제가